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 모의논술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논제 1에 대한 출제 개요, 답안지 작성 요령, 예시 답안을 설명드리고 논제 2와 논제 3에 대해서도 출제 개요, 답안지 작성 요령, 예시 답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계 모의논술 논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의 유형은 예년과 같았는데 먼저 논제 1은 제시문 가에서 바까지 6개의 제시문을 유사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는 문제였습니다. 논제 2는 논제 1에서 나타난 두 관점 중 학생이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그 관점에서 다른 3개의 제시문 사아자를 평가하는 문제였습니다. 논제 3은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고 이 자료에 나타난 사실들이 제시문 말을 어떻게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두 번째로 수학 문제를 풀고 수학 문제에 나타난 답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결과가 논제 1의 두 관점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이 논제 3가지의 논제로 구성되었고 출제 유형은 예년과 유사했습니다. 제시문의 경우에는 예년과 유사하게 교과서와 그다음에 교과서 이외의 다른 서적에서 제시문이 출제가 되었고 여러분이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교과서와 교과서 외의 자료들이 고루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제시문 그 자체로는 크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읽고 해석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고 평이한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논제 1의 출제 개요 및 답안지 작성 요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1은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대비되는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주제의 제시문들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개의 제시문을 읽어보셨다면 이것의 논점이 청렴한 사회 실현과 부패 방지를 위한 방안, 두 가지 방안을 각각 3가지 제시문씩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청렴한 사회 실현과 부패 방지를 위한 두 가지 방안 중 첫 번째 관점은 개인의 청렴 의식에 의한 해결을 강조하는 제시문들이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제시문들은 제시문 가와 다, 라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이 분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안 혹은 두 번째 관점은 사회, 제도적 차원의 해결을 강조하거나 주장하는 그러한 제시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시문들은 제시문 나, 마, 바가 이러한 관점 혹은 방안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개의 제시문을 읽고 난 다음에 이러한 제시문들을 두 가지 입장, 개인의 청렴의식 혹은 개인적 해결을, 개인의 노력에 의한 해결을 강조하는 입장과 사회 제도적 차원의 해결을 강조하는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분량 내에서 요약을 하시면 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논제 1의 예시 답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류 기준을 여러분들이 첫 문장에서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시문 가에서 바는 청렴한 사회 실현과 부패 방지를 위한 개인의 노력과
사회 제도적 노력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분류 기준을 첫 번째, 청렴한 사회 실현과 부패 방지를 위해서 개인의 노력 혹은 개인의 청렴 의식을 강조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진 제시문들과 사회 제도적 노력을 강조하는 혹은 그러한 방법에 의한 해결을 주장하는 그러한 제시문들로 구별된다라고 여러분이 분류를 하고 그것을 이렇게 첫 문장에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분류 기준에 따라서 제시문들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가다라는 개인적 노력에 해당되고 나마바는 사회 제도적 노력에 해당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첫 문장에서 분류 기준을 서술한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이에 따라서 제시문들이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간단한 문장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제시문들을 구체적으로 3개씩 분류한 다음에 각 제시문들을 한 문장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개인의 노력 혹은 개인의 청렴 의식을 통한 청렴한 사회 실현 및 부패 방지를 강조한 제시문들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공직자에게 청렴함은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주는 태도로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청렴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이 제시문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서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부정한 현실에 무사안위를 거부하는 정신적 자세를 형상화한 시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윤리적 노력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는 전문직 종사자와 공직자는 높은 청렴의 윤리를 요구하며 이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부패를 방지하는 중요한 개인적 덕목임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음 문단에 여러분들이 부패 방지를 위해서 사회, 제도적 노력을 강조한 제시문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서술하면 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미국의 공무원 강령법이 청렴한 문화와 조직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와 규제로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마는 한국의 공공부문의 부패 지수가 선진국에 비해서 심각하다는 지표를 보여주고 반부패 정책을 강도 높게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반은 황우석 사태와 같은 충격적인 연구 부정 행위가 보여주듯 연구 윤리를 개인의 청렴과 책임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제를 통해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서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시 답안의 글자 수는 594자로 주어진 분량 내에서 예시 답안을 작성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구조로 논제 1에 대해서 예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논제 2의 출제 개요 및 답안지 작성 요령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2는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관점을 선택하고 그 관점을 지지한 이유를 서술한 다음에 나머지 3개의 제시문인 사하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의 청렴의식, 개인적 노력을 강조하는 입장과 사회, 제도적인 대응과 노력을 강조하는 그러한 입장 혹은 방안 중에서 한 개의 방안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러한 방안이 더욱 중요하고 혹은 더욱 효과적이라고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더 효과적인지 그 이유를 서술한 다음에 이러한 관점 혹은 입장에서 나머지 제시문들을 평가를 하면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시문 사하자를 함께 살펴보면 제시문 4는 부패한 권력자의 비호 속에서 안일한 일상을 누렸던 나가 선생님에 의한 학급자치 조직의 실현으로 부패한 권력자가 몰락하는 과정을 목격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사회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I의 경우에는 개인의 도덕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의 한계를 논쟁이 많은 청탁금지법의 사례를 통해 보여주며 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도덕성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글입니다. 제시문 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낮은 보수가 공무원의 부패와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적절한 보수를 보장해주는 제도의 구비가 공직자의 부패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여러분이 선택한 입장에서 이러한 각 제시문을 평가하면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 답안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관점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각 관점을 선택했을 경우에 어떤 예시 답안을 쓸 수 있는지 두 가지 경우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다라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입니다. 즉 여러분이 개인의 노력 혹은 개인의 청렴의식을 강조한 입장을 선택한 경우의 예시 답안입니다. 청렴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 중 나는 개인의 노력을 강조한 가다라의 관점을 지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을 지지하는지 첫 문장에서 서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점을 선택한 이유를 제시하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패 없는 청렴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인의 청렴의식과 올바른 직업윤리의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여러분이 가다라의 관점을 지지하는 이유를 서술하면 됩니다. 논리적으로 서술하면 되기 때문에 꼭 예시 답안과 100%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 관점을 지지하는 이유를 서술하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제시문 사하자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사는 부패한 권력의 비호 속에서 안일한 일상을 누렸던 나가 선생님에 의한 학급자치 조직의 실현으로 부패한 권력자가 몰락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시문 사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서술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는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사회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예로 가다라의 관점과 대비된다. 그래서 이 제시문 4와 여러분이 선택한 관점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혹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관점을 통해서 제시문 4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두 번째 문장에서 서술해주면 됩니다. 아는 개인의 도덕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의 한계를 논쟁 많은 청탁금지법의 사례를 통해 보여주며 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도덕성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제시문 I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서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를 통해서 제시문 가다라의 관점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청렴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개인의 청렴의식과 올바른 직업윤리를 강조하는 가다라의 관점과 부합한다. 이와 같이 서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는 공무원의 낮은 보수가 공무원의 부패와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적절한 보수를 보장해주는 제도의 구비가 공직자의 부패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제시문 자를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개인의 청렴의식과 올바른 직업윤리를 강조하는 가다라의 관점과 맥을 달리한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선택한 가다라의 입장이 제시문 자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음 문장에서 서술하면 올바른 예시 답안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남아바의 사회 제도적인 해결을 강조하는 그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의 예시 답안입니다. 청렴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 중 나는 사회 제도적인 노력을 강조한 남아바의 관점을 지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다음에 그 이유를 마찬가지로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패 없는 청렴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부패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감시와 견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유를 합당하고 타당하게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시문 3개의 사아자를 요약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을 요약하는 것은 앞서 했기 때문에 평가하는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4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남아바의 관점을 지지한 경우에는 이는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사회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예로 남아바의 관점과 부합한다. 이와 같이 서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시문 아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앞서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고 평가하거나 어떠한 여러분이 선택한 입장과 제시문 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밝히는 문장만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부패 없는 청렴사회의 실현을 위해 부패 방지를 위한 사회제도적 장치를 강조하는 남아바의 관점과 대비된다. 이렇게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자에 대해서는 이는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부패 방지를 위한 사회제도적 장치를 강조하는 남아바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만약에 남아바의 관점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을 경우에는 첫 문장에서 이제 그와 같이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지를 밝힌 다음에 그러한 선택에 대한 이유를 다음 문장에서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나머지 3개의 문단에서는 그 각 제시문 사자를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요약한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이 선택한 관점에서 평가하거나 그 관계를 밝히는 서술을 진행하시면은 적절한 예시 답안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논제 3의 출제 개요 및 답안지 작성 요령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3도 예년과 출제 스타일이 비슷했는데 먼저 논제 1의 첫 번째 부분은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제시문을 이용해서 그래프에 나타난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 이번 모의 논술에서는 그래프가 2개가 수록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제시문과의 관계에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에 답을 하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제 3의 첫 번째 파트였고 두 번째 파트는 논제 2의 두 번째 문제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는데 이를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수학 문제로 변환해서 이제 그 문제를 풀고 이 푼 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시문을 이제 평가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희대학교의 사회계 수리논술 예년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을 살펴보시면 사회계 수리논술은 사회 경제에 대한 도표, 통계 자료들이 포함된 제시문을 해석하여 논술하거나 그 다음에 논제를 수학적 개념과 풀이 방법을 이용해서 논술하는 유형으로 출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자료들만 제시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해의 경우에는 수학 문제만 출제되고 자료가 출제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 모의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와 수학 문제가 모두 출제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료와 수학 문제를 함께 출제하는 경우가 특히 본논술의 경우에는 더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과거 문제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와 수학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제시문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제시문을 평가하는 문제,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제 1의 첫 번째 파트 1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1과 이것이 첫 번째가 자료 1이고 두 번째가 자료 2였는데, 여러분이 자료 1을 보시면 자료 1은 부패에 대한 처벌 강도, 이 그림에서는 X축에 나타난 것입니다. 부패에 대한 처벌 강도와 공무원들의 부패 수준은 이제 Y축에 Y변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패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을수록 부패 수준이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자료 1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여러분이 정리해서 서술할 수 있고요. 자료 2는 공무원의 청렴의식이 같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살펴볼 때 부패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질수록 공무원의 부패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첫 번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들의 경우에는 그 공무원들의 청렴의식이 같은 지역들, 어떤 청렴의식이 어떤 수준으로 높은 지역들을 추출해서 같은 청렴의식을 갖는 그런 지역들을 추출해서 그 지역들을 대상으로 부패에 대한 처벌 강도와 부패 수준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른 지역은 또 청렴의식이 또 같은 지역들인데 이 둘을 비교해보면 여기는 청렴의식이 낮은 지역들입니다. 근데 또 청렴의식이 어떤 낮은 수준으로, 낮은 값으로 같은 지역들을 대상으로만 비교를 해보았을 경우에는 부패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질수록 부패 수준이 낮아지는 그러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이 두 번째 문장을 여러분들이 서술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청렴의식이 같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살펴볼 때에는 부패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질수록 공무원의 부패 수준이 낮아진다. 그래서 이 자료 1의 결과와는 조금 다른 결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서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서술했듯이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공무원의 청렴의식이 높은 지역에서 부패 수준과 부패에 대한 처벌 강도가 모두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처벌 강도도 전반적으로 이쪽 지역이 낮고 부패 수준도 이쪽 지역이 남색으로 표시된 지역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점을 해석할 수 있냐면 이를 통해 공무원의 청렴의식이 낮을수록 부패 수준이 높으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여러분이 청렴의식이 낮을수록 부패 수준이 높고 그에 따라 부패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자료 1의 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1의 결과는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결과였습니다. 부패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패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두 번째 자료를 통해서 보면 만약에 청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같은 지역들만을 대상으로 살펴봤을 때에는 둘 사이의 관계가 자료 1에서와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자료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이것이 처벌 강도가 높을수록 부패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청렴의식이 낮을수록, 그 지역의 공무원들의 청렴의식이 낮을수록 부패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패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자료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추론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또 제시할 수 있으면 그것도 타당한 답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그냥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이제 추론을 한 결과가 이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료에 대한 꼼꼼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제시문 말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이제 그것이 마지막 문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문장에서 공무원의 청렴의식이 같은 조건에서는 부패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을수록 부패 수준이 낮아진다는 사실, 이 사실을 통해서 반부패 정책의 성과를 보여주는 재심은 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청렴의식, 공무원의 청렴의식이 같다라고 하는 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는 부패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하게 할수록 부패 수준이 낮아진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서 제기했던 두 가지 관점 중에서 사회 제도적인 장치나 노력 이러한 것들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입장을 가진 재심은 말을 지지하고 혹은 그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자료가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고 그것을 마지막 문장에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제 3의 두 번째 부분, 파트 2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제 3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 개의 문장으로 문제의 조건들이 서술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그 조건들을 정확하게 잘 해석을 해서 이를 수학적으로 수학 문제로 변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 예시 답안인데 예시 답안에도 문제의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공무원 윤리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의식, 청렴의식을 더 고취시키기 위한, 고양시키기 위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방안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부패 공무원의 수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나타냈을 때 이것이 시행 횟수가 100이고 성공 확률이 0.2인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시행 횟수가 100이기 때문에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항분포가 이제 횟수가 n이 100이고 성공 확률이 p이면 여러분이 평균은 np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곱하기 0.2에서 20, 평균이 20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항분포의 분산은 NPQ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산해보면 16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되기 때문에 4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4인 분포입니다. 이항분포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항분포는 정규 분포로 근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냥 손으로 이항분포의 확률을 계산하면 이건 손으로 푸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규 분포로 근사해서 풀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부패 공무원의 수가 25명 이상일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부패 공무원의 수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 X가 25보다 같거나 클 확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표준 정규화를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25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져서 이제 G 변수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표준 정규 변수 G가 1.25보다 같거나 클 확률을 계산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그 출제문에서 제시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주어진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안, 청렴의식 혹은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그러한 방안이 아니라 부패 방지법이라고 하는 좀 더 제도적인 장치를, 사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을 때에는 그때에는 이때 부패 공무원의 수를 확률 변수 y라고 표시를 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이것은 평균이 22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5명 이상일 확률은 이 확률 변수 y가 25 이상일 확률과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 정규화를 시켜주면 그래서 25에서 평균인 21을 빼고 그것을 다시 표준 편차 2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표준 정규 변수 g가
1.5보다 같거나 클 확률을 구하는 문제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앞서와 마찬가지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주어진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확률을 비교를 해보시면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는 그러한 방안보다 부패방지법을 제정했을 때 부패 공무원의 수가 어떤 특정 임계치 이상,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25명 이상인 확률이 더 낮습니다. 여기가.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학 문제를 품으로써 이 문제의 조건 하에서는 윤리교육보다는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것보다는 부패방지법을 시행하는 것이 부패 공무원의 수가 중앙정부에서 정한 어떤 특정한 수치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데 부패방지법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 문제를 푼 것을 가지고 논제에서 물어봤던 재심문 남아발을 어떻게 평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마지막 문장에서 서술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의 결과를 간략하게 한 문장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 문제를 푼 결과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윤리교육을 시행하는 것보다 25명 이상의 부패 공무원이 발생할 확률을 더 낮춘다. 이렇게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한 문장을 서술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결과를 통해서 부패를 막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제도적 노력을 강조하는 재심문 남아발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술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 모의 논술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날씨가 더운데 건강을 잘 관리해서 실제 본논술에서도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